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강의 때 만나뵙게 이태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생님들 육포는 잘 말라가는 중인가요? 이렇게 비가 와서 조금 말리시는 게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과제이니만큼 좀 정성을 들여서 좀 건조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 오늘 이제 소세지 준비했고요. 이렇게 고기 400g 한 팩이랑 특제 시즈닝을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기를요, 우선 우리 그 청주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선생님들. 그러면 청주를 좀 뿌려주세요. 좀 뿌려주셔서, 자, 핏물도 좀 제거하고, 이렇게 잡냄새도 1차적으로 좀 없앤 다음에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에다가 좀 담아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시즈닝이잖아요. 그래서 시즈닝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마늘가루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익숙해지시면 사실은 생마늘이나 생청양고추, 뭐 부추, 깻잎 이런 거를 넣으셔도 되는데, 지금 일단 처음 만드시는 거라서 이렇게 파우더 형태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계란컵에다가 한 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탕을 동량으로 넣어주세요. 설탕 동량으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선생님들 요 KM 페이퍼 분말이라고 고춧가루 분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통 쓰는 이렇게 고춧가루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량으로 넣어주시면 가장 이제 기본적인 양념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중요한 거는 다 소금, 그 다음에 고춧가루, 마늘가루가 1대 1대 1인데 이 소금만 2분의 1로 넣어주시면 간이 아주 적당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후추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허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허브들을 다 조금씩 넣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일일이 집에 이렇게 허브를 구비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허브 믹스라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브 믹스를 사용하셔도 되고, 집에 이렇게 다 골고루 갖춰져 있다 하시면 이런 거를 조금씩 넣으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런 양은 어떻게 하냐? 허브를 좀 선생님들께서 조금씩 한 번씩 맛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허브들은, 이거 같은 경우는 노즈마리인데, 노즈마리는 굉장히 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노즈마리 향은 내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더 많이 넣어주시고, 다양한 허브를 섞어서 같이 갈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다양한 허브를 조금씩 한번 넣어서 믹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설탕 1, 고춧가루 1, 그 다음에 마늘가루 1, 그 다음에 소금 2분의 1만 넣으시면 돼요. 허브 같은 경우는 각자의 좀 취향이 있어서 여기다 허브를 조금씩, 페퍼민트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선생님들 페퍼민트 차 아시죠? 그것처럼 이렇게 강한 향이 나기 때문에 고기의 잡냄새도 없애주고 좀 풍미를 좋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오레가노고요. 스테이크 같은 거 할 때도 오레가노가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레가노도 조금씩 넣어주시고, 이거는 월계수잎이에요. 월계수잎도 좀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타임이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렇게 다양한 허브를 한번 어떤 맛이 나는지 확인해 보시면서 나는 이 향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래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로즈마리고요. 로즈마리는 좀 향이 강해서요, 많이 안 넣어주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바질 같은 경우는 집에서 많이 키우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질 넣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파슬리를 또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이런 시즈닝은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드리겠지만, 이제 집에서는 좀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후추가 너무 좋아 이러면 이렇게 부서진 후추가 있어요. 아니면 통후추를
집에서 갈아서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후추를 좀 이번에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후추도 좀 넣어주시고요. 생강 있으시면 생강 분말을 또 넣어주시면 향이 저희 육포할 때도 생강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생강 좀 넣어주신 다음에 한꺼번에 이제 허브는 어느 정도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설탕, 소금, 그다음 고춧가루 이 양만 조절하시면 이렇게 맛있는 허브 시즈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갈아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즈닝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곱게 갈아진 걸 좀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집에서 이제 절구에다가 한번 갈아 봤어요. 그래서 입자가 조금 더 굵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하실 때 집에 절구가 있다면 옛날 방식으로 절구에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쓰시면 나중에 소시지를 만들었을 때 좀 입자가 보이면서 좀 더 맛있어 보이는 그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양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포할 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드셨을 때 간이 맞는다. 그러면 고기도 간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기 준비한 거에다가 제가 이제 요 시즈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제가 시즈닝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나는 입자가 좀 보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집에 있는 허브를 이렇게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 계량 스푼인데 계량 스푼이 없다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요게 한 티스푼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한 티스푼 정도 넣어서 하시고요. 요거는 한 3분의 1 티스푼 정도 녹말가루를 조금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올리브 오일을 준비를 했어요. 올리브 오일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간단히 좀 제가 PPT 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 있는 거, 이렇게 불투명한 용기에 있는 게 올리브 오일이 진짜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투명한 용기는 일단 좀 햇빛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산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올리브 오일은 좀 냄새를 맡아서 좀 풋내 같은 게 난다던가 이러면 좋은 올리브 오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라고 돼 있는 거를 좀 쓰시고요. 여기에 한 반 티스푼 정도만 제가 밥 숟가락으로 좀 계량을 해보겠습니다. 한 요 정도 반 수저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뭐 인근에 가시면 사실 요즘 이런 계량 스푼 같은 거는 충분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집에 이렇게 계량 스푼 정도는 하나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념을 하다 보면 계량 스푼이나 또 계량 컵이 필요하니까 좀 충분히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는 이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치대셔야 돼요. 많이 치대야지 이게 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시지 같은 것가 우리로 치면은, 우리는 소시지는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순대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대 양념할 때도 많이 치대서 해야지 안에서 부서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소시지도 이렇게 많이 치대서 착착 붙게 만드시면 되고요. 좀 이제 결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녹말가루를 좀 더 넣습니다. 그래서 많이 치대시는 게 굉장히 관건이에요. 중요하고 간이 또 많이 뵐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을 해놓은 다음에 조금 뒀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뭐 바로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페퍼 크러쉬드라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서진 이렇게 매운 고추가 있어요. 칠리 페퍼로치노인데 이 칠리를 넣으시면 굉장히 매워져요. 그래서 좀 자녀분들 중에서 요즘 매운 것들 좋아하잖아요. 그러시면 이 칠리 페퍼를 넣어서 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 고춧가루로 한 게 좀 매운 것 같아. 그러면 그냥 고춧가루를 빼시고 마늘, 설탕, 소금 갖고 간을 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허브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춧가루 넣으시면 좀 색도 나고요.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반죽을 보시면 이렇게 덩어리가 지는데 아직 좀 찰기는 없어요. 찰기는 없는데 이렇게 중간중간 파릇파릇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난 이런 게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허브를 중간에 좀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은요, 생허브 뭐 예를 들어 부추나 깻잎이나 이런 거를 갈기보다는 이렇게 분말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익숙해진 것 같아. 소세지 내가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으로 고추를 막 다진다든가 청양고추를 넣는다든가 마늘도 그대로 다져서 이제 넣어서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기본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좀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소세지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직 좀 덩어리가 좀 지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이렇게 시즈닝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양념한 것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어떻게 케이싱을 하느냐 이제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짤주머니 동봉이들이 이제 짤주머니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넣으시면 됩니다. 양념육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요. 끝에를 한 2cm 정도 좀 안 되게 잘라주세요. 이걸 안 자르면 공기가 차서 이렇게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위를 좀 잘라주시고요. 이렇게까지 나오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두십니다. 준비를 해두시고요. 이게 이제 그 콜라겐 케이싱이에요. 저희가 돈장이나 양장을 쓰면 좋은데 가격도 좀 비싸고요.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 케이싱입니다. 소세지 케이싱이고요. 자,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미리 묶지 마시고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 좀 저희가 이제 주름이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폈는데 이 주름 있는 거를 펴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요 끝쪽만 조금 이제 조금 펴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고요. 이 작업이 조금 귀찮긴 하고 조금 힘들긴 해요. 이렇게 조금씩 채워준다는 식으로 조금씩 밀어주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조금씩 채워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길이는 선생님들이 편하게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끝을 조금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이 끝부분이 좀 여유 있게 해주세요. 처음 만드실 때는 이게 좀 잘 안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묶어주세요. 근데 묶으셔도 되고요. 집에 면실 있잖아요. 면실 두꺼운 거. 그게 있으시면 면실로 묶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장갑을 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들 집에 면실이 있으시면 그걸로 돌돌돌 감아서 묶어주시면 뭐 이 끝에 처리가 더 좀 잘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끝을 좀 이렇게 잘라서 자 이렇게 하면 소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잘 된다 그러면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이제 내가 이제 소세지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러시면 이렇게 케이싱을 하나 구입하시면요. 케이싱을 한 2cm에서 2.5cm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좀 더 크면 좀 너무 커서 익히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사이즈로 해서 케이싱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짤주머니에 활용해서 우리가 특별한 기계가 케이싱 기계가 없어도 집에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세지가 400g 갖고 다양한 모양의 소세지가 나왔어요. 자, 이 속 안에 빈틈이 없도록 꽉꽉 채워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물을 이렇게 끓여주십니다. 그래서 집에 허브가 혹시 남은 게 있으면 이렇게 허브를 같이 넣어도 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온도가 70도 정도 돼야 돼요. 팔팔 끓는 물에 하면 안 되고요. 70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온도계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밥솥에 보온을 설정해 놓으시고 하시면 이게 70도 정도가 이제 유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온도계를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70도 정도를 이제 유지하시면서 71도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소세지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소세지는 절대로 팔팔 끓는 데다가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70도씨에다 해주시는데, 이게 소세지가 좀 어느 정도 익게 되면 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팁 하나를 알려드리면, 이렇게 면보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면보를 준비하셔가지고 물을 좀 묻혀주십니다. 물을 묻혀주시고요. 떠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면보를 여기다가 이렇게 냄비에다 이렇게 담아주시면요, 얘가 뜨지 않고 골고루 다 익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고요. 선생님들 이 집에서 우유 드시다가 남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몇 방울만 떨어주셔도 되고요. 이 우유를 넣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단백질이 들어가면서 이 케이싱이 터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고기에서 나오는 잡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이제 조금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면보를 덮어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모든 준비가 끝났고요. 이제 우리가 이거 끓는 동안 또 이렇게 얼음을 좀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이제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집에서는 찬물이랑 얼음이랑 같이 섞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식히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상온에서 그대로 식히다 보면 좀 안정성에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익으면 바로 얼음물에 담가가지고 식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소시지는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이렇게 둥둥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뜨게 되면 골고루 안 익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면보로 한번 눌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좀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비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진하실 때 이렇게 꽉꽉 공기를 빼가면서 이제 하시는 게 나중에 하신 다음에 모양이 잘 잡힐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다시 면보를 덮고 70도씨를 유지해서 우리가 조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익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렇게 중간에 둥둥 떠버리면 골고루 익을 수가 없기 때문에 면보로 눌러줬던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금 한 25분 정도 지나서 제가 이제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를 제가 이렇게 얼음물에다 담가 놔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 건져서 한 번씩 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찬물에 얼른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그만 거를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입자도 고르게 돼 있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공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촘촘히 넣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드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도 오늘 이제 조금 오랜 시간 동안 소세지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맛있는 소세지, 허브 소세지가 만들어졌고요.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서 재료를 좋은 걸 써서 우리 100세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소시지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 집에서도 쉽게 계속 만들어 보고 또 다양한 맛을 한번 넣어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